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노직의 정의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노직 미국 사람이죠, 그죠? 자, 이 미국인 노직 롤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그 분배적 정의관 한번 하기 전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 자유주의긴 자유주의인데 자유지상주의야. 자, 지상주의가 뭘까? 맞아. 극단적이고 지나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자유를 지나치게 혹은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 자유 중에서도 노직은 무엇을 가장 강조하냐면 바로 소유 권리, 사유재산을 가장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소유권이 뭡니까, 여러분들? 소유권은 맞아. 소유권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런 사실만으로 소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내가 이 현재 이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제 이거를 갖기 전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소유권이 없을까?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소유물을 갖게 된 그 이유는 과거에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 소유물을 노동의 대가로 받았기 때문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까, 가지지 않을까? 그렇지. 소유권을 갖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잘 봐. 아빠가 건물주야. 그리고 딸 생일 때 건물을 선물로 줬어. 이렇게 뭔가 소유물을 건네주는 건네받는 것 혹은 건네주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소유물은 아빠가 증여한 아빠가 선물로 준 건물을 판 돈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건물 판 돈이 이게 100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100억이라는 가치를 다 가질 소유 권리가 있다라고 노직은 얘기를 합니다. 노직 입장에서는 그가 일반 경우처럼 뭐 불법적이지 않고, 그렇지, 합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렇지, 부모한테서 증여받은 그런 소유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당한 소유권이고 이거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소유물을 현재 가지게 된 그 과거부터의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소유권이 정당했는지 판단을 하려면 현재 그가 보유한 그 소유물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나의 소유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혹은 그 절차와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보는 거지. 소유권의 정당성 판단 근거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그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부정의한 일은 없었는지, 혹은 부정의하거나 그런 부당한 일이 없었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는 절차적 정의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 소유물을 갖게 된 절차를 따지는 거잖아. 그죠? 소유물을 갖게 된 절차가 정의로웠는가? 이게 소유권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노직도 롤스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의관이고, 그 다음에 또 그를 노직을 역사적 정의관 입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역사냐면, 자, 역사는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그 절차를 따져보자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실을, 과거부터 실제의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뭐 도둑질을 했는지, 정당하게 노동을 했는지, 부모로부터 정당한 과정으로 증여를 받았는지, 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되돌려서 한번 따져보는 것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역사적 정의관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물을 갖게 된 역사적인 과정, 즉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소유물을 갖게 된 절차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를 역사적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정의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갖게 된 과거에서부터 역사적인 과정이 역사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그 소유물을 어떤 과정으로 갖게 되었어? 이거를 살펴보자는 거지. 그 과정이 정의로웠으면은 그것은 너의 소유권이다. 그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직은 이러한 정당한 절차로 갖게 된 소유권의 성격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다. 여러분들 배타적이 뭘까? 타인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은 만약에 100억이라는 소유물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뭘 살펴봐야 돼? 그렇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부터 이 소유물을 갖게 된 이런 절차를 따지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무슨 정의관이야? 역사적 정의관? 그렇지. 절차적 정의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과거에 있었던 100억을 갖게 된 사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노동을 했어. 타인에게 단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혹은 부모가 건물 주고 그래 건물을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100억을 얻거나 아니면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 운 좋게.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구야? 이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데 이 100억이 과연 세금의 대상일까? 노직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 만약에 이 100억에 대해서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100억을 소득을 취하게 됐어. 100억이라는 소득을 얻게 되었어. 그 소득분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정책으로 고세율로 높은 세율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내게 한다면 그것은 뭐와 같다? 강제 노동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노동을 통해서 100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내 급여 중에서 100억이라는 급여 중에서 20억을 만약에 세금으로 내게 했다면 20억만큼을 강제 노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직은 근로소득세 찬성했어, 반대했을까? 그래서 반대한 거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죠? 그지? 부유세라고 하지. 그죠? 그 다음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제 상속세 혹은 증여세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다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지. 왜? 이것들 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로또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을 했으면 여러분들 로또 사봤어요? 그러면 운 좋게 만약에 복권에 당첨을 했어. 그리고 100억짜리 당첨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에서 이렇게 100억이라는 막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100억이 다 내 재산이 될까? 아니죠. 여러분들 로또나 복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받습니다.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노직은
과거에 이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정당하게 로또를 사가지고 과거에 로또를 사가지고 근데 그게 오늘 당첨이 됐어. 우리 100억짜리야. 그러면 이 100억은 오롯이 이 사람 거라는 거지. 세금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운으로 인한 결과도 오로지 이 사람 소유라는 거야. 운에 따라서 이렇게 불평등이 생겨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선생님이 롤스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노직은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그것이 정당했다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다. 타인에 의해서 국가에서 침해받을 수 없다. 정말로 좋은 이유에서라도 뭐 복지라든지 사회적인 평등 실현이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소유권 세금 더 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반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정형화된 분배 원리를 비판합니다. 여러분들 정형화된 게 뭘까? 정형화된 거라는 뜻은 정해진 분배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배 결과가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유용성을 따지잖아. 그치? 공리주의, 유용성주의인데 결과적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잖아. 소수의 자본가들만 행복한 세상을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힘없는 소수의 빈민이라든지 그렇지 노동자들의 행복도 똑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공리주의는 이런 상이 있는 거야. 우리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맞춰서 우리가 그런 분배 결과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특히 롤스 같은 경우에 반대를 하는 거죠. 롤스가 얘기한 차등. 그렇지. 불평등 허용할 수 있어. 근데 그치.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되거나,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 특히 누구한테는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경우여야 돼. 그렇지. 최소수혜자에게. 그러니까 롤스도 분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배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되는 분배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직은 공리주의도 비판하고 롤스의 차등의 원칙 이런 거 비판하잖아. 그치? 결계화에 대해서 뭔가 정해져 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누구의 권리를 침해를 한다? 맞아. 개인의 권리를 어쩔 수 없이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노직은 내가 제시하는 분배 원리는 정형화된 분배 원리가 아니라 노직은 정형화된 분배 원리를 얘기했어. 비정형화된 분배 원리. 그치? 비정형화된 분배 원리 결과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 그 역사적인 과정이 괜찮았으면 그것은 정당한 소유권이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 역사적 과정이 그 소유물을 갖게 된 역사적인 과정이 공정했으면 정의로웠으면 결과가 한 사람이 재산을 다 갖게 되든지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로또로 일확천금을 얻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건물주라 가지고 건물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든지 이 결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결과가 어때야 된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를 노직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모습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절차, 소유물을 갖게 된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돼,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정의롭다. 이것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배 원리는 비정형화된 분배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노직이 주장한 그 분배 원리 한번 어떤 식으로 소유물을 갖게 돼야지 그것이 정당한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유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서 노직은 세 가지 분배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즉
소유권은 어떤 식으로 정당해질 수 있는가? 소유권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뭘 따져야 돼? 그렇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따져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정의관? 역사적 정의관 혹은 절차적 정의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지. 그 소유물을 어떤 식으로 갖게 되었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취득의 원리고 두 번째가 이전 혹은 양도의 원리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자발적인 노동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소유권이다. 그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퀴즈. 자, 취득할 때 자발적인 노동으로 소유한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까? 아니지. 두 개지, 두 개. 타인에게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직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는 예전에 근대 철학자인 로크의 영향을 받았는데 로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사유재산권이거든.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소유물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거지.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자신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거 다 따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취득분에 대해서는 여유분에 대해서는 남겨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즉 포인트는 뭐야? 취득하는 그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노직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사막에 오아시스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사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 왜일까? 그렇지. 오아시스 하나를 개인이 다 사유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물도 못 마시고 물도 못 구하잖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여유분을 남겨두라는 소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권을 가지려면 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정당하게 이렇게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취득한 그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이전받았을 때,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전받았다면, 꼭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다른 사람부터 이전받은 소유물 합법적으로 뭐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전받아야 된다는 거지. 뭐 강제라든지 강압이라든지 뭐 탈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이전받았다면은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노직이 분배 원리로 제시한 거는 총 3개입니다.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그 다음 교정의 원리. 교정의 원리는 뭘까? 그렇지. 취득의 과정, 이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부정의한 것이 없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정의 원리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교정의 역할은 누가 할까? 교정의 주체는 누구일까? 국가야, 국가. 자, 그런 점에서 노직은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할까, 안 할까? 그렇지, 인정하지. 그지? 근데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봐. 그런 점에서 노직은 최소 국가를 주장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까지 국가의 역할을 키우면은 어쩔 수 없이 개인의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없애자라는 것도 아니야. 국가의 역할은 왜 필요해?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 과정이나 아니면 이전 과정에서의 이런 소유물의 취득이나 이전 과정에서의 부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교정해야 되는 역할도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거나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치안의 역할도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야? 여기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머물러야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이름으로
뭐 과도한 세금 정책을 하는 거, 이거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지나치고 부정의한 세금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근로소득세, 그렇지.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해진 일률적으로 세율을 붙여가지고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야? 그렇게 낸 만큼 강제 노동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지,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 정책하기 위해서 또 세금 정책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복지를 위해서 세금 정책,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이런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세금 정책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있는, 모든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금 아예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분배 정책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재분배 정책, 뭐 이렇게 노직은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인정하는 재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재분배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무엇을 위한 재분배? 그렇지. 요런 일련의 과정,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국가가 관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국가가 교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세금이나, 부정의한 취득 과정이나 부정의한 이전 과정에서 누가 개입해? 그렇지. 국가가 개입해, 안 해? 이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지. 그래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이때 말하는 교정에 의한 재분배는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정을 위한 재분배, 국가가 이때 개입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노직의 정의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